장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때 그 시대를 주도하는 대장자산은 어떤 시점에서든 매도하는 게 다 잘못된 선택이었거든요. 지난 모바일 시대 때 애플이든 또 삼성전자도 포함해가지고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 이상을 해칭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랑 인공지능 이 세상에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출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건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흐름에서도 맞지 않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걸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자산에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좀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좀 자산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아마 좀 이 조정이라거나 좀 힘든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트럼프 임기가 1월 20일 지금 딱 한 달 됐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아마 이후에 바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서 가격이 좀 폭등할 거다, 불장이 올 거다라고 이제 기대하신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좀 긴 호흡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10만 5천 불 정도가 이제 최고점 이후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9만 7천 달러가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그 어떤 때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펀더멘털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예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할 거다, 이쯤 되면은 또 떨어질 때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사실 그 하락을 할 거다라는 근거가 좀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적인 예로 지난 3차 관광기 때 2022년도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때 당시 좀 어떤 거품들이 좀 꺼졌던 요인들이 하나 있고, 왜냐면 그때 FTX 거래소 사태도 있었고 VC들이 서로 이제 자산을 서로 빌려주고 하면서 좀 회계적으로 되게 불투명하게 운영했던 것들이 밝혀지면서 시장의 붕괴를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에 하락했었던 그 원인들이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폭의 하락이 나오려면 사실 원인이 적어도 똑같거나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리스크들이 해소가 안 된 채로 이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해소가 된 상태에서 그냥 이쯤 됐으니까 빠지겠다라는 거 자체가 제 기준에는 좀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고, 이 하락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큰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정책들이 다 뒤집혀져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나 국가 단위 의사결정들이 되게 쉽게 그 확정되지 않는 반면에 대신에 또 이렇게 쉽게 바뀌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어떤 근거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특히 미국 관련된 거잖아요. 미국에서 현물 ETF가 작년 이제 1월 달에 승인이 돼가지고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이미 모여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20개 이상의 주에서 비트코인을 주 자산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할지에 대한 조사를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가지고 발표하겠다라고 백악관의 AI 앤드 암호화폐 차례인 데이비드 삭스가 최근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검토하는 실무진 자체가 거론되는 후보들이 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비축을 검토할 거고, 그걸 가지고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한테 가져갈 건데, 사실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이랑 미국 외에 이 여러 가지 상장 기업들에서도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그 어떤 전략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주총 등의 주요 안건으로 증자를 한다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메타플래닛이 있고,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래티지, 월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그 기업들도 있고, 마라 홀딩스 같은 기업도 이번 달에 주총 안건으로 증자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더 사겠다라는 게 안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좀 구조적으로 이게 하락하려면 이런 흐름들이 다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좀 어려운 상태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 흐름이 지난 반감기 이후 사이클과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첫 탄생부터 지금까지 2,100만 개로 디지털상에서 발행량이 고정된 희소한 자산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산을 대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마약 거래나 아니면 어떤 그 블랙마켓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쪽에서 이제 활용을 했었었고 최초에는 그 이후에 조금 더 대중화돼 가지고 거래소가 생기고 이제 일반 대중들이 어떤 재미 차원에서 투기 차원에서 이제 좀 장난을 쳤었고 그 이후에는 고래나 또는 VC라고 하는 작은 소형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자산으로서 매수해 가지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한번 붕괴를 했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플레이어가 바뀌어 가지고 상장 비상장 기업 그다음에 현물 ETF 국가 차원에서도 부유한 국가들이 좀 있고 또 자산에 대한 이 관점이나 일반 투자자들도 좀 바뀌면서 지금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 반감기 뭐 그렇게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기존의 반감기 때의 비트코인과 지금의 비트코인을 다루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아주 차별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는 국가와 어떤 기업들의 비축 자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런 측면을 좀 보면서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사실 공급 수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공급량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수요 측면에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충분히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도 네, 저도 똑같은 보통 사람이니까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고점은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뭐 만약에 굳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사이클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저는 트럼프 임기 말 정도가 현재 사이클에서는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임기 시작하고 나서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국을 암호화폐와 AI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발언들,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임기 내에 어떤 국가 전략 자산이라던가 또는 무역 관련해서 이제 국내외 결제에서 허용하는 등 이런 구조적,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될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사이클 범위 안에서 언제가 고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음 반감기까지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리스크와 호재는 각각 무엇인가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호재는 아무래도 미국의 주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이제 비축하는 거,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시행되는 것들이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호재들 중에는 FTX 거래소에서 채권자들한테 그 자금 상환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2월 18일부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제 주변의 피해자분들도 그걸 달러로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그 자금이 뭐 올해 내내 구조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최대 22조 정도 되는 규모고 이게 뭐 100%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도미넌스를 비트코인의 비중대로 뭐 한 50%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한 50% 되니까 그 자금에서 한 50%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작지 않은 네, 숫자이고 실제로 이틀 전에 그 상환이 시작됐을 때 비트코인이 잠깐 9만 3천 불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기준으로 9만 7,500불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자금들이 순차적으로 좀 들어오는 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측 가능 호재는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호재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당근마켓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의 그 골드바랑 실버바를 많이 산다라는 이야기가 좀 꽤 많이 들리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당근마켓에 그 골드바를 팔러 나갔는데 중국인이 와서 사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무역 이외의 것들로도 압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무관한 자산인 실물 자산이죠. 금을 좀 모으려는 움직임이 중국의 뭐 정부 차원에서든 또는 민간 차원에서든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금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그 미국의 압박을 좀 해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네, 검토를 할 텐데 암호화 자산을 네, 비축하는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동결된 해외 자금 규모가 한 3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중국이 해외에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그 10배, 한 15배 된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그런 자산에 있어서 뭐 개인이든 또는 어떤 기업 차원에서 혹시 그런 동결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중국인 기업 또는 중국의 개인 부호 또 해외에 있는 특히 중국인들은 해외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라면 저라면은 네, 비트코인 현물 또는 암호화 자산 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그 프리징할 수 없는 그 자산들에 대해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뭐 출처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 트위터나 이런 온라인 상에서 중국이 입장을 바꿀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스크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 정부든 아니면 그 외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 어떤 분위기가 지연이 되는 것들은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 기대해가지고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만약에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지연이 된다거나 뭔가 미뤄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면 뭐 시장의 악재로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등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한 달 정도 횡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하락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정도라서요. 그래서 뭐 한 97,000달러에서 비트코인이 조금 횡보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루하실 텐데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거래소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 빗썸 같은데 이제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한 250만 개 정도로 사상 최저치고 그다음에 OTC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장외에서 기관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 보통 OTC 마켓에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그 시장에도 뭐 지금 물량이 3년 전에 이야기 들은 건 한 30만 개가 넘었었는데 현재 반토막 이하로 내려와서 한 13, 14만 개 정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뭐 정부 차원에서든 기업 차원에서든 실제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면 뭐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메타플래닛이나 마라 홀딩스나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상장 기업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들을 이제 검토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올해 실행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반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명확성 그 지금 계속 검토하는 것들 네,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제가 가격을 맞추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15만 불 정도까지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는 제가 예상되는 호재들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시장에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유 한 6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던질 수도 있다 독일 정부처럼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 5만 개 좀 안 되는 비트코인 현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시작하면은 그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합쳐봤자 한 1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두 개를 따졌을 때. 왜냐면 독일 정부도 던졌고 그 외에 마운트곡스도 뭐 한 10몇만 개가 그때 나온다 했는데 실제로 한 반 이상은 이미 시장에 소화가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뭔가 큰 물량이 나온다라면 뭐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이제 만약에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물량이 풀리는 거를 제외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매도 가능한 물량이 한 그 정도밖에 없어서 충분히 저는 올해 연말 정도면 15만 불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걸 쪼개서 0.1개, 0.5개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때 그 시대를 주도하는 대장 자산은 사실 어떤 시점에서든 매도하는 게 다 잘못된 선택이었거든요. 지난 모바일 시대 때 애플이든 또 삼성전자도 포함해가지고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 대부분의 경우 인플레이션 이상을 해칭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랑 인공지능 이 세상에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출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비트코인 현물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흐름에서도 맞지 않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0.5개 정도는 최소 이제 매수해가지고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것을 보관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요. 단순히 그냥 투자 수익 관점에서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50%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월 20일 이후 지금 한 달 딱 지났죠. 비트코인은 어쨌든 그 취임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횡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변화들을 전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없었던 암호화폐 관련된 검토하는 실무 그룹을 이제 신설을 했고, 거기 수장으로 데이비드 sak스라고 하는 페이팔 출신이고, 이후에는 럼블이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 회사의 고문이었었던,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현재 백악관의 인공지능 앤드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미국을 암호화폐 수로 만들겠다라고 어제도 어떤 포럼에서 발표를 했고, 한 달 전에도 그 잊을만 하면 사람들한테 꾸준히 이 시장에 대해서 난 우호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는 이제 발언을 계속하는 거 보면 흐름 자체 한 달 가지고는 사실 평가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 트럼프 임기 내 특히 상반기 이제 중간선거 전인 만 2년 동안에 정말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진 않았지만 이 SAB 121이라고 해서 이게 가상자산 시장 쪽에서는 굉장한 악법이라고 이제 좀 평가받았었던 그 법안이 SEC에서 이제 폐지하는 걸로 공시를 했고,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에 우호적인 조건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지금은 가격보다는 이 펀더멘탈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산업이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마련되는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만약에 그런 호재들이 바로 나왔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르냐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에 이게 가격까지 반영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도 걸리고 이런 제도들이 명확해져야지 이제 기존의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조금 더 시간을, 네, 시기를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들이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뭐 전 세계 기준으로는 한 80개 정도의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현물을 매수하고 있고, ETF 말고 현물이요.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대부분 미국 기업이겠죠.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 이제 한 4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상장 기업이 63만 개, 그리고 현물 ETF도 지금 따져보면 한 13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은 뭐 한 달 동안 변화가 크게 없었지만, 어쨌든 시장에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이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큰 흐름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단 자본과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미국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저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 인공지능 산업이랑 암호화폐 산업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데이비드 sak스를 암호화폐 차르, 뭐 비트코인 차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공식 명칭이 암호화폐랑 AI 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AI 관련된 코인 뭐가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만, 실제로 AI가 뭐 자동화되고 뭔가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통적인 금융 말고 즉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그 화폐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 포함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들이 될 수 있고, 반드시 그게 함께 가야지만 산업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랬고,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미국을. 네, 그 방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자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를 이제 가진 사람들을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유치할 것이고요. 지금 뭐 이야기 보면은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최대 쫓아내면 한 1,000만 명까지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성장하는 섹터, 그러니까 뭐 AI나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산업에서 어떤 역량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쉽게 쉽게 비자를 내주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주장을 트럼프가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AI 시대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섹터가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세 가지가, 첫 번째, 시장에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표현할게요. 비트코인을 자국 내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현물 ETF를 상장시키고, 두 번째, 상장 비상장사 기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게 하고, 세 번째, 아직 채굴이 안 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 내에 있는 채굴 기업이 채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지막 단계가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세금적인 부분에서 뭐 완화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뭐 암호화폐 세금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유인책을 펼치면 트럼프가 이런 일관된 정책 방향성을 갖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 움직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가격 차원에서. 근데 이제 모든 시장에 긍정적일진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좋아질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또 관련된 코인들에게는 정말 뭐 르네상스가 펼쳐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실무진 구성해가지고 비축 검토하고 있고 아마 올해 상반기 또는 뭐 한 올해 안쪽으로는 그 결과를 발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자로 트럼프의 절친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무장관의 하버드 루트닉을 이제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랑 무역 정책 쪽에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역 관련해서 미국이 러시아처럼 뭐 디지털 자산 또는 비트코인이나 기타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 결제에 허용하는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그 대외적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뭔가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네, 기대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임기 내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확실하게 좀 구조화되고 규제가 잡히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시점에 투자를 해놓고 그 세상이 왔을 때 온전히 그 수익을 즐긴다면 충분히 지금 네,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네,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우선은 가격 전망이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점진적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시절과 오늘날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보의 격차도 사실상 없어졌고 정보의 시차도 저는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외에서 유튜브로 뭐 FOMC 회의나 트럼프 연설 뭐 이런 아니면 또는 특정 주식의 IR 뭐 아니면 또 어닝 이제 발표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통역 번역해서 듣고 거의 시차 없이 정보를 접하고 있는 세상이라서 이런 좋은 자산의 이런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확산된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들어오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트럼프 임기 내 그러니까 길게 보면 4년이죠. 이번 사이클 이내에 5배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어떤 모바일 시대라고 표현할게요. 2000년대 이후 대략 한 20년 정도 동안에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와 어제 기준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확산되고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저는 한 10,0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자산이나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빠르게 매수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파란티어도 그렇고 몇몇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금의 지위를 빠른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이 한 금의 한 대충 한 8분의 1 정도 시가총액을 차지하는데 5배까지도 이번 임기 내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개인 지갑 보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특정 자산을 수익률 관점 말고 그 자산의 본질에 집중해서 좀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비트코인이 사람들은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또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보다 수익률 좋은 자산은 진짜 많았었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타, 페이스북 메타라는 기업도 뭐 저점 대비해서 2022년도 기준으로 한 7, 8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팔란티어 그 외에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삼양식품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비트코인의 진짜 본질은 사실 그 탈중앙화된 자산인 점 플러스로 내가 이거를 개인 지갑에 소유했을 때 그 누구도 나의 자산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진짜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떠나서요. 물론 수익률도 좋은 자산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특정 자산을 그 본질에 맞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이유는 이 탈중앙화된 장점을 온전히 가져가기 위한 것 때문이고요. 만약에 단순히 수익률만 추구할 거라면은 뭐 세금을 양도세를 감안하더라도 뭐 관련된 주식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작년에 계엄 사태 때도 국내 거래소 완전히 마비됐었잖아요. 근데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할 경우에는 내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365일 24시간 전 세계 어디로 전송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갑 이동이 저는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내가 내 비트코인을 지갑에 보관할 경우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자산에 대해서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갑 이동을 공부하시면 이게 정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이제 깨달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자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 어떤 구체적인 관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무조건 한국 거래소가 위험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큰 장점이 보이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개인 지갑 보관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지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갑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더보기나 아니면은 여기 댓글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가 사실 있거든요, 동영상으로. 그거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좀 부탁드릴 것 같고요. 우선은 지갑 보관을 위해서는 지갑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갑이 안전한지, 더 투명한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어떤 이동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만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블록체인 상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 블록체인에 있는 나의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키를 이제 개인 지갑에서 만든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체계를 좀 배우면 되시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